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영농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금요일 날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죠. 보문사에 갔다가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에서 주지스님 만나 뵙고 다음 주에 있을 불교 동아리 수련회를 조금 더 도와달라고 이렇게 갔던 적도 있고,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서 제일 꼭대기 천국의 계단 올라가서 마애불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또 일찍 가려고 했어요. 네. 살짝 주영동자도 해가 지고 집이 멀기도 하니까 그만하면 됐다. 오늘 스님도 만났으니까 했는데 기도를 옆에서 하시는 스님께서 붙잡으셨어요. 몇 시간 했느냐? 저 한 시간도 안 했습니다. 부처님의 기운을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영동자도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08배를 하면서 명상도 간단히 진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스님의 그런 말씀대로 더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경쟁 심리로 기도하시는 스님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먼저 갔죠, 스님에 비해서. 역시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는 저희 동아리 행사 겸 광화문에 있는 태고종 수기법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요즘 젊은 불교 핫한 해탈 컴퍼니 아시나요? 깨닫다를 만드신 여진님하고 그리고 공동대표인 현우 형이 기획을 해서 저희 단국대 불교 동아리 법원님들도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행사를 같이 협업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인솔도 도와드리고 해달 컴퍼니의 그런 바쁜 일들도 도와주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태연 스님께서도 가시기 전에 원래는 함께 가려고 했었으나 같이 못 갔습니다. 태연 스님께서 일정도 있으셔서 이번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 봉사 시간도 인정해 주는데 조금 기존에 진행했던 그냥 부스 운영하는 거랑 다른 점들에 대해서 스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봉사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32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네. 그냥 업무, 과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점에서 봉사 시간도 물론 주지만 그거 이외에 정말로 내 몸의 친절과 그리고 자비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부원들에게,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봉사시간 그거는 전부 다 결과적인 거죠. 32시간 채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건데, 봉사라는 이름도, 아,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냥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자발적인 게 아닌 타의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자봉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느낌으로 떡잎마을 방범들처럼 불교 동아리 임원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내 몸에 자비의 씨앗이 항상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법부님들에게 봉사라는 이미지에 대한 그 인식들을 바꿔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그
태연씨님께서 전기부페를 하느라고 강원도 원주에 갔죠. 주영농자가 역마살이 많은가 봅니다. 금토일 정말로 쉴 틈 없이 동아리도 하랴, 그리고 스승님이신 태연씨님께 법문도 청하느냐, 여러 가지 이동도 하면서 했는데,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 봤을 때는 피곤한 감이 있었지만, 아, 재밌다. 정말 여행 가는 느낌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영농자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값지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을 했어요. 또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로 청춘인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을까. 과제하고 학점 따고 취직 준비하는 것도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용동자는 젊은 청춘,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기에 항상 나중에 돈 벌면은 해야지. 나중에 취직하면 해야지. 몸은 미래로 가 있죠. 나중에 미래에 무슨 여행을 가든 뭘 먹든 그것은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상황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도 바뀌고, 그 상황은 지금 아니면 못 누려서 나중에는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면은 밖에 나가기 싫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찾아보는 과정들을 주용동자는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임원진 분들 중에서 차기 회장인 민수 형이 계십니다. 민수 형이 정말로 고맙게도 경기도 시흥에서 광화문까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침에는 동생 밥 해라 여러 준비를 하느라고 일찍 일어났지만 자원봉사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민수 형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임원진 친구 중에 내가 템플스테이를 참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양심에 찔려서 동아리 행사에 오늘처럼 참석을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원 혼자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저 혼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상호 연관 속에서 주용농자가 지내는데 그분들이 없었더라면은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해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전까지는 집에 가서 좀 누워서 쉬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 와, 지금 창문을 열면은 거의 찬바람이 나의 피부를 타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춥지 않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되는데 주영동자도 옷을 사야 돼요.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영아, 옷 좀 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옷 좀 사라. 아니, 옷을 왜 안 사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진짜 옷을 사야 되겠죠. 주영동자 아예 안 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막상 쇼핑하면은 좋은 옷 사고 하고 싶을 텐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겠죠. 그래도 새로운 옷을 통해서 조금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 나의 옷차림도 바르게 불교 동아리 이름처럼 단정하게 한다면은 그것 또한 나중에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서도 좋으니까 네, 옷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패딩 아니면은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연말이잖아요. 네, 11월 달 중순. 벌써 중순이 됐네요. 와, 11월 초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진짜 12월 달도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패딩이나 따뜻한 외투를 걸치면서 저희가 감기도 조심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 옷을 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태연 스님 법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비구는 스님을 말하죠. 남자인 스님. 그 비구는 절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주용동자가 지금 절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을 하거나 바깥의 속세에서 지내면서 수행을 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스님께서 그 비구를 보고 말합니다. 아니, 절에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 것은 절에서 산속에서 딱 명상하고 수행하면서 득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속세에서 욕망으로 드글드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반감을 가지면서 비구에게 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오온으로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영동자를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는 거고, 주영동자가 맛있는 라면을 먹는 것은 그 맛의 기관, 혓바닥을 통해서 그 맛을 느끼고,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저희의 감각 기관들을 이렇게 오온으로 구성됐다. 그걸 통해서 나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오온을 저희가 너무나도 집착을 하면은 그것이 욕망이 되고, 그거에만 따라다니다면은 정말로 온전한 참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맛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끄달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챙김을 통해서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구, 그리고 스님,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처님의 세 분들의 관계, 입장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절에서 수행을 해야지 스님이라면은 정말로 도를 얻어야 되고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고 정말로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내 상황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절에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욕망으로 드글드글드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사회 속에서 지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오늘 얼마나 잘 나에게 끄달리지 않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힘과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명상하는 것도 물론 오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내가 속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끄달리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얻어가는 것이 많고 오히려 산속에서 하는 수행보다 고도의 수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에 절에서만 수행을 해야지 그게 스님의 본분이지. 예를 들면은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계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영동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수행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도 보고, 조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나의 기준하고, 그 기준들도 한번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나의 기준이 벗어나가고, 오히려 이렇게 좁았던 의식의 창구들이 쭉쭉쭉쭉쭉쭉 바깥과 함께 넓어지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영동자가 이론적인 설명, 불교 교리는 이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이 알아차림이 되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습관, 고정관념,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내보내는 수행들이 더욱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 절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아니지. 진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수행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에너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절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주영동자가 성공을 위해서 항상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취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영동자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틀 속에서 나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융화시키고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으니까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알아차림을 하고 항상 뭐에 끄달리고 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그 감정들이 좀 분노하거나 뭐 내 기준에서 안 맞을 때 억울하거나 그러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아, 나에게 지금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또 반문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억울한 감정은 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알아차림을 했어.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 감정이 들고 있는 거는 지금 맞기는 해요.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들뜨는 마음도 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냥 막 지내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연 스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그 알아차림의 순도를 더 높여야 된다. 지금 중동자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을 했으면은 그 텀을 계속해서 길게 잡아나가는 거죠. 길게, 길게, 길게 상황은 달라지지만 내가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어떠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그 지속성. 그게 꾸준하게 작동이 되어야지 비로소 내가 조금은 확신이 가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알아차림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고. 스님의 말씀은 알아차림의 순도를 높여야 된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의식했던 그러한 습관들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나의 감정과 분리시키는 이 텀을 점점 짧게 그리고 이 지속성을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알아차림을 하면은 뭐, 주영동자 입장에서는 쉬고 싶을 때라는 감정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쉬고 싶습니다. 주영동자 고생했잖아요. 9월달, 10월달. 10월달은 놀긴 했지만. 그래서 푹 쉬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어서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힐링하거나 잠자거나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주영동자가 이렇게 지내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게을러졌다. 이거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그거는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 아니, 쉬고 싶은 거? 너 쉬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주영동자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난 알아차림을 하면서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 그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 정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외부에서 그러한 평가들에 조금은 민감한 주영동자를 알아차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하면서 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영동자가 눈치를 본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신 게, 뭐가 맞고 틀리다. 이것은 학생 마인드다. 물론 주영도가 지금 학생이긴 하죠. 네, 스님의 말씀으로는 보다 더 수행자이고, 그리고 넓은 의식을 위해서 저희는 꼭 다가가려는 원력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신 건데, 항상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맞다. 이게 그러면 계속 이쪽에 붙들릴 수도 있는 거죠. 기운동장 좋다라는 것에 붙들릴 수도 있고 나쁘다라는 것에는 조금 회피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주영동자한테 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내가 쉬고 있는 이 부분들 각자 그냥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러한 형상들이 있고 중동자가 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로 그 중세 시대에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고 그냥 막 정원에서 뛰어놀고 사냥하고 잠자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지냈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혁명,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죠. 다른 사람들이 이겨나가야 되고 저 사람은 항상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면은 강박관념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으니까 지금 내 체력은 진짜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정진을 하려고 하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스스로를 프레스하는,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점점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진짜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때는 그냥 온전하게 놀고 밥 먹고 했지만 정말로 행복은 했을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지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정, 거기서 오는 행복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죠? 행복의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잘 살아지는 것은 더 잘 살아졌지만, 나에게 주는 행복은 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주용동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력을 안 해도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절제를 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일을 하면서 때로는 공부를 한다거나 과제를 한다거나 동아리 일을 하면서도 동아리 일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생활들을 지금까지 잘 해냈으니까 중세시대 때에 있었던 그런 편안하고 그랬던 것보다 저희들은 많이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절제도 했죠. 많이 절제했죠. 의식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절제.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그 에너지. 근데 이게 맞다 틀리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이 의식을 풀어버린 겁니다. 근육에서도 수축과 이완이 있듯이 때로는 내가 절제를 많이 했어. 수축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풀 수 있는 쉼을 자기에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면 또 드는 질문이, 그러면은 맨날 쉬고 그냥 펑펑펑펑 놀면 되는 거네요? 그냥 허무주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이 알아차림이 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 내가 이러면서 좀 자기합리하는 감정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스스로를 일단 인정해주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고 지냈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막 그 프레스 알죠? 프레스 이렇게 쭉 누르는 거. 초반에 누르면 여러분도 어때요? 버틸만 해요. 살짝 머리만 눌리니까. 근데 계속 이게 인욕하고 참고 절제한다면은 이 프레스가 더더 강해지겠죠. 근데 이것을 풀어주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박이 가 있으면은 나는 짓눌려지고 내 체력들, 내 마음의 병은 계속해서 가해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커지는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이때 살짝 눌리는 것도 분노의 감정이에요.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짓눌리는 것도 분노예요. 근데 그 강도는 달라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짓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쉬고 싶어 하는 그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순간들에도 조금 쉬고 싶다라는 그 나의 생각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한다면은 조금씩 이 조금 쌓였던 분노를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해방하고 분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막 불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때 당시에 때는 완전히 몸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은 끝이잖아요. 템플 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정도 힐링 스테이지 느낌으로 절에서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똑같은 일상이에요. 또 다시 한번 그 분노라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속세랑 절이랑은 또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절에 가시는 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용동자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줬던 아라차레메이라는 그 수행은 속세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행이다. 사념처, 사티, 알아차림의 수행으로 나에게 지금 즉석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이해해주는 작업들.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안 살고 갓생을 안 산다면은 뒤처진다, 그리고 게을러졌다, 라는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나 자신을 너무 스스로 옥죄진 않았는지, 그 성공이라는 가치관, 타이틀, 사회라는 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틀 속에 스스로를 너무 뛰어들게 하고, 그쪽
으로만 시스템이 돌아가게 정진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기에만 스스로 너무 매몰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중세시대 때에 비해서 지금 그냥 지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여러분은 짱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도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릴렉스 해주고 행복이라는 것도 어, 삶의 균형이 잘 떨어져야지 행복이 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용농자가 정말로 이런 스윙을 하면서 주용농자도 뭐 억울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은 기본 바탕은 역행 수행으로 돌이켜 봅니다. 주영동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돌이켜 보는데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살아가면서 이건 조금 억울했는데 그랬던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다들 한 번쯤은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현동자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놀기만 했고요. 중학교 때 서울로 오면서 입시라는 제도 속에서 막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그 자유로웠던 영혼, 막 뛰어놀고 싶었던 그 친구가 공부해야 되고 앉아서 있어야 되고 얼마나 답답했을 겁니까? 그래서 막 휴대폰도 보고 스스로 화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출시키고 싶어서 휴대폰도 많이 하고 집에서 그리고 또 PC방도 가면서 엄마 몰래 일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들키고 어머니께서는 물론 자식 입장이잖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는 그 마음은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아들이 잘 되라고. 그래, 주영동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도 있었고 반항하는 심리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해서 강요를 하시니까 심지어 휴대폰도 그렇고 그리고 PC방도 가지 말라고 하고 들키면 되게 뭐라고 했던 그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서운했고 억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인데 네, 휴대폰도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도 무언가를 내가 그냥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출하면서 이러면 안 돼. 예의를 지켜야 돼.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맞다, 그르다. 항상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억압되고 반항을 자동적으로 몸에 배게 했던 그 습들이 남아 있어요. 어렸을 때에 있는 그 순수한 친구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창의적이고 내 안에 있는 드는 생각들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주는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쁜 시대, 경쟁 시대다 보니까 바로 입시 제도로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식이 생긴다면은 그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나 내 안에서 생기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떠한 번뇌들이라도 표출을 시켰을 때 부정이 아닌 긍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긍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밸런스,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지도를 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정말로 그 억압되었던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영동자 오늘 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이 원래는 9시 수업이에요. 그런데 9시 수업이 휴강으로 미뤄지면서 10시 반에 학교를 갑니다. 나이스! 오전 수업에서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조금 1시간 반 정도 딜레이 되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많이 잘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가 뭐 거창하게 뭐 주식이 30% 올랐다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런 극적인 행복보다 내가 오늘 하루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눈으로써 볼 수 있다거나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생각으로 내 마음자리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과로서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바뀌죠. 주영동자도 이렇게 살아나갈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더욱더 예측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썼어 결국엔 우리는 변했지 예 이유도 없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 흐르는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대운에 탄 것 같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오왕금 법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